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의 최저임금이 $15까지 인상될 경우에 소기업들의 이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우선 한인의류나 봉제업체의 타주 이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의류협회 텍사스 최남단 지역인 엘파소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청바지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던 엘파소 지역은 최근 중소의류 봉제업체들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은 생산 기지만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한인 업체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지역으로 생산 공장 이전을 확정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절감입니다. 2020년 최대 $15까지 임금이 인상되는 LA에 비해 엘파소 지역의 현재 최저임금은 $7.25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해 있어 인력 조달이 용이하고 멕시코 티와나 또는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원가 책정이 가능한 동시에 메이드 인 USA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남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물류 비용 역시 동부 지역의 주문량을 감안하면 결국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When you talk about logistics, utilities, fuel, labor, workers' comp and permitting, all those issues, and proximity to market, this region has continued to bring back industries and they're looking. But we've been on a tear lately. Our Class A vacancy rate is down to about 2%.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을 중심으로 거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인 의류 봉제업체의 이주 움직임은 한인 사회는 물론 LA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LA 타임스도 오늘자 기사를 통해 한인 업체들의 이주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아직 LA시는 일부 비즈니스의 감면을 제외하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도 엔터프라이즈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시는 그런 세제 감면이나 그런 혜택이 있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 2020년에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한인의류협회 소속 10여 개 회원사는 이달 중순 텍사스 엘파소 지역을 방문해 생산 이전에 필요한 현지 실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LA시를 2024 하계올림픽의 미국 후보 도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LA시는 다른 후보 도시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요. 이미 두 번의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검증된 인프라 시설이 최대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우 기자입니다. LA시가 2024 하계올림픽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유치 포기를 선언한 보스턴시를 대신해 LA시를 공식 후보 도시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LA시 의회는 올림픽 LA 유치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올림픽 유치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What we have before us right now is an opportunity to make history for generations still to come. LA시가 예상한 올림픽 개최 비용은 모두 약 $46억 6천만 달러.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입장권 판매, 기업 협찬 등으로 약 $48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1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메모리얼 콜리세움 등 기존 경기장들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are in this to win and we intend to. We've got a great city. This is in our DNA. We know how to do this with a profit and with a legacy that helps our city for decades to come. That's what we intend to do.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올림픽 개최가 흑자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치 계획안에 따르면 $10억 규모의 선수촌을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분석가들이 흑자 경영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LA는 프랑스 파리와 이태리 로마 등 경쟁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최종 선정지는 2년 뒤인 2017년 9월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미국 땅에 알리고자
미국 대륙 자전거 횡단에 나선 한국의 대학생 AAA 프로젝트 팀이 LA를 출발한 지 2달 반 만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본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해단식도 동시에 가졌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뉴욕 맨하탄을 달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미국 땅에 알리고자 미 대륙 자전거 횡단에 나선 AAA 프로젝트 팀. 힘들어도 할머님들보다는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할머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지난 6월 20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오늘 뉴욕 맨하탄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갖고 유엔 본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victims? First, admit. The Abe administration must fully admit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 of sexual slavery. Second, apologize. Officially, legally, and genuinely apologize for inflicting such. 한인 사회의 관심과 동료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그 자전거 대륙 횡단하는 이런 의지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만이 아니고 미국 시민사회에,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런 의지가 알려지도록 하는 노력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나눔의 집을 찾아뵙고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수요 집회에 다시 한번 참석을 해서 할머님들 저희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유엔 본부 앞에서 성명서 발표 이후 해단식을 가진 AAA 프로젝트 팀은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경찰이 손을 든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용의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한 방송사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손을 들고 투항 의사를 밝히는 듯 보이는 용의자를 경찰이 사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대항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권력 남용 비난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They also tried to use non-lethal weapons to try and detain him. 반면 공개된 동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경찰이 총을 쏠 이유가 없어 보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es, I saw both his hands up, but like I said from the video, you can at least see that one of his hands were up. He was shot. It didn't look like he was posing a threat at the cops at all. No. 경찰 측은 동영상을 내보낸 방송사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사들인 동영상을 방송해 경찰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권력 남용 논란 속에 텍사스 휴스턴 도심에는 경찰 혐오 벽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놀란 얼굴의 경찰에게 권총이 겨누어진 이 그림은 경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미국은 좋은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종전 70년을 맞은 시점에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패전국인 일본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고 항복 문서에 공식 서명한 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이날을 대일 전승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전승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길지 않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국에서 동맹국이 된 일본과의 관계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0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의 관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역시 서면으로 내놨습니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가 두 나라의 이해는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70주년 기념일에 미국은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의 동맹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을 끌어안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시 확인되는 듯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 옆에서 열병식을 창관합니다. 1시간 반이 넘는 열병식은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현대사를 품고 있는 지상 최대의 천안문 광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열병식을 내려다볼 성루는 16m 높이의 성대 위에 있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금색 유리기와 17m 높이의 동서 9칸, 남북 4칸짜리 방, 그 앞에 사열대가 설치됩니다. 66m에 이르는 사열대, 맨 앞 중앙에는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그 양쪽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각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90분 동안 각국 정상, 외빈들과 함께하며 이른바 성루 외교를 펼칩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정상들의 동작과 표정 하나하나가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리는 달라진 한중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同时稳定与中美的关系，然后再布局其他的。所以朴槿惠这个做法呢，我觉得是从他国家利益考虑出发的。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과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한 맹우라며 일본을 겨냥해 아시아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밤사이 천안문 등 베이징 도심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열병식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아태 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극동의 중심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하준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처음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은 극동 지역의 투자 유치와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가 주목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획기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입니다. 멀리 남쪽으로 포시에트 항구와 하산스키 군 등 15개 지자체가 포함되며 면적은 2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자유항으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사회보험세율도 인하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통관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유항에서는 연중 무휴 24시간 통관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여러 장벽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가는 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경제 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я — это совсем новый рынок. Рынок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ный, емкий. Поэтому мы сейчас создали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 него выходить. 오늘과 내일은 극동개발 정책 소개 등 다양한 설명회가 열리며 마지막 날인 5일엔 주요 참가국별로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태 지역 정부 인사와 기업 인사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안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경기 진단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8원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